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월 26일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이제 5천 찍고 난 이후부터 주도주 흐름이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흐름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테마주가 움직일 것인지 좀 살펴보고요. 2차 전지 섹터가 우상향 모드가 계속될 것인지 그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코스피가 지금 조정받고 코스닥이 좀 급등하는 흐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 현재 시장을 지금 잠깐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은 지금 모처럼 거의 한 60포인트가량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이제 38포인트 하락을 해서 4,951로 좀 떨어지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코스닥이 중심이 되어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코스닥과 코스피의 이제 언밸런스 흐름이 약간은 좀 키맞추기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현물, 선물은 다 순매도 치고 있고 기관은 현물 매도, 선물을 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 수급 동향을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오늘 2시 한 20분이 넘어가는 시간 현재 외국인 이제 그 코스피를 한 7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선물을 1조 1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또 기관이 코스피 이 현물을 1조 1천억 코스닥을 2조 가량 순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을 7천억 순매수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외국인도 코스닥을 4,500억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코스닥을 2조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키맞추기 흐름 갖추고 있는데 코스닥을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특별 코스닥 우량주 중심으로만 순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한번 코스닥과 코스피의 지금 순매수 매도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지금 현재 코스닥을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바이오주가 지금 강해요. 바이오주가 지금 보게 되면 메커프로 BM,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티즈, ABL 바이오, 셀트리온 제약, 이오테크닉스, 동진 세미캠 등등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에서는 그동안 눌려있던 우량주 중심의 코스닥 우량주 중심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원전, 증권 모두 다 차익 매물을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내용 보시면 지금 오늘 증권주를 보시면 증권주가 이제 키움증권은 반등을 나오고 있는데 미래에셋, 삼성, 신영 웬만한 대형주의 흐름이 지금 다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고 키움증권만 산발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증권주는 전체는 약세 흐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다시 사상 최대치의 신고가 흐름 내고 있죠. 이 로봇주의 강세가 오늘 로봇주로 나오면서 동반해서 삼성 SDI 흐름까지 같이 연관되고 있는 파장을 갖추고 있는데 이 로봇주의 강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은 전형적인 주도주 중심이 아니라 개별 테마주 중심의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원전주가 조정 거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대장주인 하이닉스가 꺾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해서 음봉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방산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39만 원까지 갔지만 지금 126만 원 나오고 있는 흐름. 그래서 이 방산주도 대장주가 지금 139만 원 전고점이 아니라 꺾인 흐름이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죠. 하나 에어로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여러분 보신 대로 방산주가 하나 에어로스가 139만 8천 원까지 갔다가 126만 원으로 밀려있단 말이죠. 이 흐름 자체는 조선 방산 원전 증권 전통이었던 반도체까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장을 땡겼던 종목군들이 지금 이격 조정 모드에 가 있다는 거죠. 코스피가 올라가려면은 대장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땡겼고 방산이 땡겼고 증권이 땡겼고 또 조선이 땡겼는데 이들 모든 종목군들 대장주들이 다 전부 다 차익 매물군에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구조에서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수급 구조를 보시면 지금 기관이 1조 1천억, 외국인이 7천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방산, 조선, 원전, 증권 그동안 지수를 땡겼던 종목군들이 이격 조정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통 주도주가 완전 시장이 꺾인 거냐? 꺾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단박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단의 정체가 있어서 이른바 차익 매물과 사자팔자의 균형이 매도 우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수가 꺾이는 거예요. 미국 증시도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가 천정부지 올라갈 것 같았지만 엔비디아가 212달러까지 찍고 지금은 더 시장은 좋고 업황이 좋다고 그랬지만 지금 182달러, 187달러까지 이렇게 좀 박스권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하향된 가운데 박스권 형성하고 있잖아요. 국장의 주도주도 역시 그런 같은 선상에 있는데 그러나 이제 워낙 국장은 기관형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예탁금이 워낙 강하고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 흐름이 잠깐 지나가면 다시 순환매로 조선, 방산, 원전, 증권주가 다시 강세로 가면서 지수가 5,000포인트에 안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는 2차전지 섹터는 눌리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오늘 2차전지 섹터를 보시면 2차전지 섹터 다 좋죠.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13,000원,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29,000원, 에코프로가 2만원, 그 다음에 삼성 SDI가 1,500원 등등 이렇게 가고 있죠. 상대적으로 지금 LG 엔솔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 다음에 삼성 SDI,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이 강합니다. 이 강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로봇 테마와 결합이 되어서 로봇 테마에 연결된 테마주 2차전지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드리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지속성, 그 다음에 2월, 그 다음에 4월 달에 모건 스탠리 지수 편입 가능성,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이나 이 자본시장 동향에 따라서 유동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주식형 수익증권이 209조가 있고 2조 8천억이 하루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탁금은 지금 95조 7천억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주식형 자금이 지금 불과 한 4개월, 5개월 만에 50조 이상이 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외국인 기관이 1조를 판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언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흐름인데 단지 이제 그동안에는 조선, 방산, 원전, 증권이 주도를 했지만 앞으로 흐름은 조금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상단에서 횡보하고 조금 우상향이 시작되고 있는 2차전지 섹터나 이런 쪽에서 종목 차별화가 계속 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 소외 후에 반등 추세하고 있는 2차전지 섹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먼저 2025년도에 그 전기차 배터리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위에는 중국을 포함한 배터리 사용량 작년 한 해 동안에 전기차 배터리가 1테라 46기가가 소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788기가에서
32% 성장을 했고, 여기에서 CATL이 38%, 그리고 BYD가 16.7%, LG 에너지 솔루션이 9.3%의 지분을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이 포함된 겁니다. 중국.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중국을 딱 떼고 중국에서 전기차로 소모된 배터리 양을 뺀 양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11월까지 415기가가 소모가 됐는데 그 전년도 24년도에 328기가 정도가 소모가 됐는데 410기가가 소모가 되어서 26.4%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중국을 제외한 겁니다. 거기에서 CATL이 중국을 빼고 글로벌 전체의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량을 따져봤더니 CATL이 1등, 29.2. 그러니까 26.8에서 29.2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 전년에는 88에서 121로 올라갔고 LG는 80에서 86. 그러니까 속도로 보게 되면 CATL이 훨씬 더 높죠. LG도 성장을 했죠. SK도 35에서 40으로 성장을 했고 삼성만 28.5에서 27.1로 역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SK가 9.7, 파나소닉이 9.3, BYD가 7.7, 삼성 SDI가 6.5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봤더니 이 LFP 배터리가 2024년도, 23년도 전체 배터리 공급량에서 32 정도 차지했는데 24년도에 40%, 그리고 25년도에는 50%를 상회하는 배터리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흐름에서 이른바 LFP 중저가 모델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LFP니까 여기서 이제 사용량을 봤더니 LFP의 배터리는 25년도에 610기가 정도가 사용이 됐고 3만 개, 그러니까 한국이 집중하고 있는 3만 개가 500에서 550기가 정도가 소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LFP가 53, 그 다음에 3만 개가 한 45 정도 되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점유율 보십시오. 중국과 LG와 SK와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거의 한 37, 8 정도 되는데 이 배터리 소용량으로 보게 되면 거의 이 LFP하고 3원기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서 작년에 글로벌에서 이제 그 전기차 판매량을 봤더니 BYD가 226만 대,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160만 대, 170만 대, 테슬라가 164만 대, 폭스바겐 80에서 100만 대, 상하이 자동차가 80만 대, 현대기아차가 합쳐서 63만 대 정도 됩니다. 이 BYD가 이제 테슬라를 수월했다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이 테슬라는 이 저가형이 아니라 중가형 모델은 좀 있지만 중가형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 지리 자동차, BYD 자동차, 이 상하이 자동차, 이 세 개 자동차가 이 급성장한 배경은 전기차의 LFP의 중저가 모델로 확산하면서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전기차 중저가 LFP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현대차가 판매된 양을 보게 되면 아이오닉 5, 6, 코나, 그 다음에 제네시스 전기차 이쪽이 있는데 아이오닉 5가 이제 14만 대, 16만 대 팔린 거고
그 다음에 EV6, EV3, EV9. 그런데 특히 여기 EV3 보이시죠? EV3. 이게 이제 24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가장 적은 전기차. EV3가 가장 적은 전기차였는데, 이게 뭐 국내외 통틀어서 한 2만 대 내외 팔린 거니까, 이게 이제 단일 품종으로는 아이오닉 5하고 기아의 EV3가 가장 많이 팔린 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기차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25년도에 미국에서는 1630만 대 자동차가 팔렸는데 여기에서 전기차가 128만 대 팔렸어요. 구도 유럽에서는 1324만 대 팔렸는데 전기차가 350만 대 팔렸어요. 351만 대. 그러면 이 흐름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그 미국에서는 휘발유차가 77%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하이브리드가 200에서 210만 대, 12, 13%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가 한 130만 대 내외, 그래서 8 내지 9%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흐름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원래는 1600만 대에서 휘발유차가 거의 80% 이상을 항상 유지했는데 80% 흐름이 이제 무너졌어요. 80% 흐름이 무너졌다는 데에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에서 보시면 하이브리드 차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렸어요. 하이브리드가 458만 대. 그 다음에 휘발유차가 여전히 팔리는데 휘발유차가 357만 대. 전기차가 351만 대. 그 다음에 디젤차가 112만 대. 그래서 1324만 대 중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 이 흐름으로 보면 유럽에서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 다음에 내연차. 그런데 내연차는 이제 27%밖에 안 돼요. 거의 그러면 거의 한 73% 이상은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죠. 유럽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여전히 유럽에서는 최고치에 팔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아직은 휘발유차가 1260만 대,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휘발유차가 떨어지고 이 하이브리드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전기차는 128만 대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전기차가 글로벌에서 2070만 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21년도 나온 예측치로서는 2550만 대 팔렸는데 예측치의 한 80%는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26년도에는 거의 한 2500만 대, 그리고 2030년도에는 한 5100만 대. 그러니까 이제 2030년도 되면 1억 대의 자동차 시장에서 2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고 나머지 한 40% 정도가 하이브리드 차고 그 다음에 10% 남짓이 아마 내연기관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가 시장을 끌어가는 시장이다. 앞으로 5년은 하이브리드가 가파르고 그리고 앞으로 한 3년 뒤부터는 전기차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런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는 시장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가별 전기차 판매 예상도를 보게 되면 이거 이제 통계에 따르는 것이 있는데 지금 26년도, 7년도 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좀 성장이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6년도에는 한 200만 대 팔릴 거다. 그리고 23년도에는 한 500만 대까지 팔릴 거다. 미국에서만. 그렇게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올해 한 450만 대 정도. 원래 작년도가 50만 대 정도 팔렸으니까 370만 대 예측했는데 거의 얼추 맞죠. 올해는 26년도에는 한 450만 대, 2030년도에는 876만 대. 2030년도가 되면은 유럽에서는
한 60%? 60%가 전기차가 팔리고 하이브리드가 한 35% 정도가 팔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면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 숙제가 있어요. 작년도 25년도에 전 세계 자동차가 9,170만 대 팔렸는데 이 하이브리드 시장이 이게 지금 성장 모델이에요. 성장 모델. 이게 휘발유 내연기관차는 떨어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시장이 성장 모델이에요.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저희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저가 LFP 배터리 시장이 안착이 됐다. 그래서 이 LFP 시장을 전기차에서는 빼놓고는 중저가를 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메이커들이 이 이른바 마진 때문에 중저가를 계속 선호할 거다. 국산 SK, 삼성, LG는 이 중저가 라인을 잡아야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쟁 모드에 본격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메이커, 포드나 GM이나 또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폭스바겐이나 BMW나 하이브리드 시장이 이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시장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고성능 차량과 중저가 차량이 양분한다. LFP 기반의 중저가, 하이니켓 3원계의 고성능 차량이 양분한다. 이 말은 지금 중국이 LFP로 글로벌의 90%의 LFP 자동차를 싹쓸이 해도 3원계 시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거의 37%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보면 자동차에서 고급형에서는 여전히 3원계가 시장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장을 잡는 것, 그리고 중저가 라인을 잡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장과 LFP와 미드니켓 중저가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흐름을 잘 보는 관점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서 삼성 SDI가 이제 2월 2일 날 컨퍼런스가 있죠. 실적 컨퍼런스가. 2월 2일 날 실적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내용은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 배터리의 가장 좋은 배터리라고 하는데 삼성이 주도적이죠. 그러면 이 로봇 배터리가 앞으로 27년도 양산의 시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 흐름을 좀 한번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삼성이 작년도 1분기 때 IR 때 하이브리드 양산을 선언했어요. 하이브리드 배터리. 이 말은 뭐냐면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장이 들어가서 27년도 내년부터 양산하겠다. 그런데 보통은 양산을 앞두고 1년 전에 수주 공시를 확정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 하이브리드의 양산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1년 뒤면 양산을 하는데 수주 확정 공시가 언제 있을 거냐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미의 LFP의 ESS 분야. 그러니까 이제 북미에서는 거듭얘기하지만 중국이 거의 85% 이상 싹쓸이 했던 LFP 시장에서 중국은 이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였기 때문에 거기가 LG와 삼성이 양분되는데, 그게 이제 그 상반기에는 수주, 하반기에는 실적, 이렇게 이제 테마 이슈가 옮겨갈 거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중저가 LFP EV 배터리를 양산하기로 했어요. 28년도, 빠르면 27년도 말, 28년도부터 양산하기로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 흐름을 이 컨퍼런스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1월 21일자 리포트를 낸 걸 검출해 보면
4분기 매출은 3조 2천억에 영업이익은 2,829억으로 예상 수준에 부합했다. 적자지만 예상했다. 부진한 북미 전기차는 북미 ESS가 커버한다. 올해 영업이익은 전체로 보면 2,800억 정도 영업이익은 적정할 거다. 그리고 26년 1분기가 최악을 벗어나서 하반기에는 점차 개선된다. 그리고 ESS 사업이 순항 중이다. 수주 증가가 본격화되고 이 각형 폼팩터가 이 글로벌 ESS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삼성이 국내 유일하게 각형 LFP 그 배터리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수주가 좀 유리할 거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한다고 치면 점진적으로 저평가가 개선될 거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이 15.2% 갖고 있고 이 금액을 환산해 보면 10조 안팎인데 우선 3조 5천억 정도만 팔아도 차입금이 개선이 되면서 회사가 저평가를 벗어날 거다. 그런 예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1월 달 낸 리포트와 1월 21일 날 낸 리포트를 보게 되면 26년도 올해 순이익은 한 1,300억 정도 날 거고 원래 작년 11월 달에는 6,800억 순이익을 낼걸로 했는데 순이익치가 줄었어요. 적자는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27년도의 순이익은 작년 11월 달에 27년도 순이익치는 한 2조 4천억 정도 순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27년도의 순이익치는 한 3조 7천억 정도 예상했어요.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이 3조 7천억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한 3조 5천억 정도 매각하게 되면 영업이익과 지분평가 이익이 합쳐져서 내년도에는 한 3조 7천 8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가 슈퍼사이클의 초기로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최주선 사장의 27년, 28년 슈퍼사이클 보는 이유가 최주선 사장 신년사가 이제 이렇게 있죠. 올해는 제도약의 원년이고 전환점이다. 기술로 집약하고 물러서지 않는다.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은 그 상황이 나쁘다고 그래서 서두르고 그런 감은 아니라는 거. LG는 캐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장을 멈춰서게 되면 적자가 쌓이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공격을 통해서 지금 흑자를 가는 길목을 가는 거고 삼성은 계획대로 천천히 늦지만 천천히 간다. 확실하게 간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보급형 전기차 LFP와 고성능 사력파이와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가 깔리는 27년부터 28년 이 흐름이 슈퍼사이클로 가는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볼 것은 삼성 SDI의 26년과 28년 전략을 보시면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LFP, ESS가 집중하니까 이 부분 실적이 올해 계속 이제 아마 관심 있게 오락가락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 테슬라가 삼성 SDI의 46파의 배터리를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의 이제 반도체 동맹에 이어서 배터리 동맹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미리 까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 부분도 분명히 여지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가 삼성의 고출력 배터리를 아마 계속 이제 관심 있게 원통형 배터리를 관심을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7년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일부 모델에 이제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680 배터리가 BMW 클래스 모델에 이제 납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과 벤츠 회장이 만찬 이후
작년 11월 달에 만찬 이후에 후속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삼성의 이제 28년도 미드니켓 배터리, 이 LF 배터리가 이 벤츠 모델에 공급된 흐름이 조율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냥 미래를 조금 내다보는 그 전략적 모델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년도에는 삼성이 슈퍼사이클로 가는 이제 흐름이에요. 그래서 중저가 LF 배터리를 양산하는 시기. 그리고 미드니켓 중저가 배터리. 이 미드니켓은 뭐냐면 하이니켓이 있고 미드니켓이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내는 게 이제 하이니켓, 삼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 이제 LCM이죠. 그런데 이 미드니켓은 LFP보다는 좀 더 중장거리에 갈 수 있는데 가격은 싼 그런 배터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LFP와 미드니켓으로 삼성의 기술로 동시에 깔겠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28년이 삼성 SDI는 가장 주가가 이제 호황될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로봇용 배터리의 공급 시기가 이제 이때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은 삼성이 여러모로 봤을 때 상당 부분 탄탄한 기술력으로서 차곡차곡 간다. 그 흐름을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가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2차전지 배터리를 보시게 되면 LG가 2,500원 가고 있고 삼성이 1,700원 가고 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LG와 삼성의 주가가 뒤집어진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댓글을 써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건 갖고 여전합니다. 제가 이제 보는 삼성의 제가 보는 모형의 흐름은 제가 운영하는 가족 회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주가가 이제 38만 원대 가고 있죠.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사이클을 가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78만 원이 있고 여기인데 저는 앞으로 흐름 보게 되면은 삼성이 올해 27년, 28년 단계 주가는 출렁출렁해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저는 28년도 그 사이클 가게 되면 이 정도 사이클을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클이면 지금도 따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어느 시기에 볼 것인가.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시기에는 관심 있게 진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요. 하지만 가족 회원님들한테는 제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엔솔도 잠깐 보시면 LG 엔솔도 보시면 LG 엔솔은 지금 보시면 주봉 흐름 보게 되면 이 전고점 LG 엔솔은 이 전고점이 얼마 전에 전고점이 50만 원대를 돌파했는데 그게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삼성은 같은 시기에 전고점을 훅 돌파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흐름에 보면 에너지가 LG보다 삼성 쪽에 더 강하게 쏠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흐름이. 이 흐름 뭐냐면 바로 로봇. 다가오지 않았지만 로봇 테마가 강하게 작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고체의 흐름이 앞으로 계속 이슈가 들썩들썩하면서 주가는 이슈가 쟁점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남아있는 핵심 재료 보게 되면 이제 12월 달에 뭐 공시에 연되어 있는 테슬라와의 3조 공급설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취소도 아닙니다. 이 부분도 계속 체크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고 2월 달에 정부 2차 ES 발표가 나오죠. 이 흐름에서 이제 1차는 삼성이 7.5 대 2.5로 이제 압승했는데 이 흐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안전성으로 본다고 치면은 삼성이 한 65%에 35%로 여전히 삼성이 좀 더 우위점에 있을 거다. 그리고 기아의 EV2 신차의 삼성 각형 배터리가 론칭이 되고 기아의 SUV GV90에 삼성의 배터리가 론칭이 된다는 점은 이 부분도 지금도 이슈가 되고 않지만
이게 나오면 또 이슈가 될 거다. 이게 GV90인데 현대 GV90 새로 나온 차 중에서 가장 비싼 차 2억 원. 그리고 EV2 기아가 만든 전기차의 가장 적은 차. 그래서 EV2는 두 가지 모델로 나와요. 하나는 ALFP 모델하고 그리고 삼성이 만드는 각형 이른바 3원계 배터리 내용인데 삼성 배터리를 단 각형 배터리는 좀 더 비싸고 그다음에 LFP는 좀 더 싸요. 그런데 EV2니까 가격은 싸죠. 근데 삼성 거와 아마 중국의 CATL의 각형 배터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아니 LFP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 모델. 삼성 모델 3원계 각형 배터리, 중국의 CATL이 만든 LF 배터리. 그래서 EV2 버전이 두 가지 모델로 유럽 시장에 깔린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도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이 삼성이 이제 잡힐 것이고 이 GV90도 잡힐 거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우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운영하는 가족 회원제가 있어요. 제가 내놓고 얘기하기 좀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는데 이제 한 달에는 11만 원. 커피 한 잔 값이죠. 한 달에 하루에 3개월에는 29만 7천 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고요. 그 내용 보시면 이제 여기 네이버에 이제 오늘의 유망주를 딱 치면 네이버에서 이제 오늘의 유망주를 딱 치면 이제 여기 보면은 카페에서 저의 이제 그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 있죠. 오늘의 유망주 카페. 여기 딱 들어오시면 제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가족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족 회원 모집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한 10명 내외를 모집할 생각이 있고요. 이제 가입 방법은 이 공지사항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방송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저 오늘 1월 26일 날 스톡커피 시장 흐름과 2차 섹터 흐름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